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관한 발표가 난 지는 한참 됐는데요. 44개 철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혼잡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소를 할 수 있는 15개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그에 관계된 부분을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도망에 관한 비전과 목표를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거죠. 이동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 주택이나 어떤 인구 수요들을 업무 지역과 빠르게 이동시키겠다라는 부분을 그곳에 어떤 산업지를 둘 수 없으니까 산업지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대 추진 방향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 방향에 따라서 지금 노선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선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총 다 하면 44개가 되는 건데 지금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하는 그거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병목 지역 있죠. 경부 철도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철도잖아요. 그 중심축으로.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 있다고 해야 되죠. 철도 양들이. 그것들을 좀 분산시키는, 그래서 그와 연결되는 단절된 구간을 갖다 연결시키는 거죠. 경부선 철도인데 광명하고 평택을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공항철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공항철도도 급행화를 해서 연결을 하는 것도 효율성을 위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철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빠르게 연결하는 거죠. 특히나 거점 간 그러면은 KTX들이 또 가는 출발하는 지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대도시나 아니면 우리 서울에서도 뭐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 이런 곳인데 소도시 중에서도 좀 큰 도시들이 있죠. 수원발 KTX가 들어선다던가 아니면은 인천발 KTX가 들어선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거점 지역에서 큰 철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비수도권과 광역철도 확대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야말로 이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철도와 이제 같이 연계를 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에 관한 15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씩 다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총 44개 사업이라는 거, 그 중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사업에 관한 부분. 첫 번째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부터 시작을 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것이 GTX D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A 노선, B 노선,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타 조사 다 끝났고 통과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이제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가장 늦은 후발 주자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좀 봐야 될 게요. GTX B 노선이 완공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라서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김포 쪽은 수요층 거주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한 교통 여건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살짝 살펴볼게요. 수도권의 교통 혼잡 해소 사업지가 15곳이 있습니다. 15개 중에 첫 번째, 그래도 가장 이슈가 되었던 GTX D 노선이라 가칭 불리웠던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안에 지금 주요한 굵직굵직한 신도시들이 들어간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 장기도 지금 보면은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골드 노선의 한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장기, 여기 채택이 됐다는 거는 이 안에서 가장 큰 수혜 지역이 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역 인근에 대한 아파트들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중간에 보면 계양이라든가 검단 이런 지역들, 부천 이런 지역들이 지금 신도시들이 이렇게 거쳐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청약 들어가는 신도시들이 지금 이 안에 굵직굵직하게 들어있는데 그것도 좀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D 노선이라고 하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김포 장기에서 그리고 검단 신도시 이미 좀 형성이 돼서 거의 마무리돼 가는 곳이긴 하죠. 이 많은 도시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양 신도시, 계양은 특히나 테크노 밸리
관리가 크게 들어서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섭니다. 일부 주거단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장 이제 신도시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게 여기 대장신도시. 대장신도시가 아마 사전청약 들어갈 거예요. 올 말쯤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사전청약 노려보실 때는 GTX D노선의 수혜를 있기 때문에 더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 인근은 사실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 자체에는 환승센터가 들어서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은 좋아지긴 합니다만 인근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인근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곡 소사선이 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서도 보고, 그 다음에 한정거장 전후의 지역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7호선도 좀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7호선 라인에 한두정거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말도 많았던 탈도 많았던 그 기사 그 시위의 지금 장면인데요. 김포 시민들은 GTX D노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삼성까지 연결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쪽을 좀 가로지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강남까지 바로 진입이 가능했었으니까. 사실 GTX B노선이 강남을 거치지 않는다는 게 아쉽거든요. 여의도나 용산, 서울역 요 지역을 다 거치기는 하는데 강남 지역을 빠르게 진입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GTX B노선만 강남 진입이 살짝 비껴갔거든요. 근데 그걸 또 타고 가는 복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망감이 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시위를 하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용산이라는 지역도 강남 못지않게 굉장히 또 핫한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서 좀 보고요. GTX D노선이 GTX B노선과 공용이 되면서 장기에서 용산까지 한 28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 처음에 서두에도 드렸지만 장기, 검단, 계양 이런 곳들은 우리가 원했던 D노선이 단일화가 돼서 강남까지 쫙 원스톱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B노선과 연계가 됐다라는 거는 반길 일인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볼게요. 지금 경제적인 총사업비, 국가균형발전, 사실 우리가 철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적자 때문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연결을 하지만 그게 많은 어떤 예타에 있어서 흑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철도를 적자이지만 계속 건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 걱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장기에서 부천까지 구간을 신설을 하기는 하는데 지자체 건의안 4조 2천억 원에서 7조 3천 원의 사업비가 추가 고려된다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이겠죠.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열차 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해서도 사실은 GTX B노선의 수혜 지역들은 좀 볼멘 소리를 좀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빠르게 업무 지역 가야 되는데 이렇게 노선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열차 간의 운행 시간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GTX B노선을 같이 공용해서 쓰다 보면은 운행 횟수가 예타 기준 한 92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용산역까지 270회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92회를 빼면은 한 여유가 170회 정도 있다고 해서 선로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선로의 어떤 그 부족 문제는 없겠지만 그만큼 많이 운행이 다른 것보단 되는 거잖아요. A노선이나 C노선보다는. 그러다 보면 그에 따른 어떤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선로 점검이라든가 이에 따른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곳은 복잡하게 그리고 좀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많이 사용한 만큼 더 빨리 노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노선에 비해서 불리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만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GTX A노선과 B노선과 C노선은 이미 예타 제가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이죠. 예비 타당성 통과했으나 이제 D노선은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선이 길지 않고 그리고 B노선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궁금해하는 서부권의 광역 급행철도 GTX D노선의 수혜지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노선을 보면은 부천 종합운동장이 거점 지역이 될 수는 있긴 해요. 이곳에 그래서 복합
지역 환승센터로 해서 센터 건립도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천종합운동장에는 7호선과 그리고 지금 앞으로 들어갈 GTX B노선 그리고 대곡 소사선 7호선은 운행되고 있고 대곡 소사선은 한참 공사 중이고 B노선은 곧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D노선이 연결될 것인데요. 과연 종합운동장에 있어서는 호재냐 했을 때 호재이긴 합니다. 호재이긴 해요. 7호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강남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천천히 긴 시간을 가긴 하지만 강남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노선이죠. 대곡 소사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사실 대곡 소사선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7호선과 B노선 을 이용하기 위한 다른 지역들이죠. 소사나 그 위에 대곡 쪽 그런 인근 외곽 지역들이 GTX B노선과 7호선을 이용하기 용이한 노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그렇게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냥 하나 더 생기긴 하지만 사실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대곡 소사선이 이어지는 게 뭐 업무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 지역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많은 또 유동 인구가 있으면 주변에 상업시설을 연계한다든가 하는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D노선도 마찬가지고요. D노선도 뭐 장기에서 업무 지역이 아닌 주거 전용 지역의 베드타운들의 출근길을 물꼬를 터주는 곳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업시설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7호선 잠깐 살펴볼게요. 7호선은 2호선이나 9호선 다음으로 같이 A급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강남역 그리고 업무시설들. 지금 종합운동장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는 15분, 고속터미널까지는 41분, 논현까지 44분. 예, 강남까지는 가지만 거의 1시간 거리 이상. 아침에 그 붐비는 속에서 엄청난 곤욕 속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는 GTX B노선이 들어서는 건 굉장히 시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GTX B노선이 들어섰을 때는 이렇게 10분 단위, 10분, 제일 길어야 뭐 13분, 업무 지역까지 10분 내에 전후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4, 50분을 10분 내로 줄인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GTX B노선이 들어선다는 게 가장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D노선,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15분이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연계해서 간다고 하면 나머지 한 뭐 10분, 13분 내에 업무 지역까지 도달을 했으니까 합하면은 한 뭐 28분 이렇게 28분 25분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용산이나 서울역을 장기에서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가 가장 큰 수혜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곡 소사선 말씀드린 것처럼 GTX B노선을 위한 그리고 김포공항역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들어서는 게 김포공항에서는 지금 공항철도 그 다음에 9호선 그리고 5호선 굉장히 많은 역들이 연결이 됩니다만 이 인근에는 사실 아파트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마곡하고 좀 가깝긴 한데 근데 여기는 좀 살펴볼 게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나 아니면 연립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는 김포공항역까지는 뭐 5분 그리고 대곡역까지는 한 12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우리가 GTX만 아니라 뭐 9호선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 할 때는 살짝 한 5분 정도면 된다는 거는 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또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강력한 뭐 B노선과 7호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용하게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역들이 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김포공항도 차라리 공항역 인근도 굉장히 좋죠. 왜냐면 여기서 두 정거장만 가면 GTX B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대곡은 A노선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역들 있죠. 그런 역들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2021년 7월에 개통이었지만 벌써 한참 지났고요. 이에 따라 설계 변경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한강을 지나요. 네, 한강을 갖다 해저 터널을 뚫는다고 보니까 특히 이런 데는 지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더 이제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굉장히 안전해야겠죠. 큰일 나잖아요. 여기 잘못하면 터널이 뚫리기라도 하면은 그대로 잠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그리고 숙련된 그런 설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통이 늦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개통이 늦어졌을 땐 2023년 3월에 개통 예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GTX B노선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다시 동시에 들어가지 않을까. 공사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 공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지연된다고 할 때는 완공은 훨씬 늦어질 거라고 보여요.
부천 종합운동장 일대 역세권 복합 개발. 지금 보면 여기에는 주거도 거의 없고 약간 호흡발판 비슷하거든요. 약간의 주택들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곳엔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산업지가 들어선다면 큰 시너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면은 종합운동장 일대에 보면은 열 정수장이 있어요. 정수장. 그곳이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데요. 49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한 4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융복합 R&D 첨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나 문화시설 등 종합운동장이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주거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뭐 타운하우스 그런 환경 친화적인 주거로 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밀집 지역의 어떤 그런 아파트 숲속 같은 그런 분위기와는 또 다른 이곳만의 어떤 적당한 산업 일자리와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들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그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대가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족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경우가 테크노밸리가 있으면서 적당한 아파트와 주거 그 타운들이 있죠. 특히 뭐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단독 세대들 이런 주택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쾌적한 고급 주거 단지로서 거듭난 것이 바로 판교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규모는 크진 않지만 적당히 그 첨단 지식산업단지, R&D 단지라든가 이런 산업시가 들어서면서 스포츠 문화까지 들어선다면 그만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주거시설이 들어온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만큼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른 쾌적한 문화생활과 일자리가 있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최적의 공간으로서의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해 보실 만한 지금 말씀드렸던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대에서 그 한두 정거장 왜냐면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가면 거의 허허벌판이고 녹지가 많고 약간의 주택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들이 어디 있나 보고 그것이 수혜 지역이 되겠죠. 한두 정거장만 오게 되면 GTX B 노선이라든가 7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역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장기, 김포 장기까지 말씀드렸죠. 여기 검단이나 계양 여기 신도시들이 지금 사전 청약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순위겠죠. 지금 젊은 뭐 무주택자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일정이 있는지 살짝 살펴볼게요. 지금 인천 계양은 이미 사전 청약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기리에 사전 청약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남아 있는 것이 인천 검단이나 부천 대장인데요. 차례차례 어떻게 보면은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이죠. 인접해서 지금 점점 내려오겠다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뭐 부천 대장은 거의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그리고 GTX D노선 그러니까 서부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혜지 김포 장기겠죠. 김포 장기는 이미 골드 선이 있습니다만 너무 지옥철이라는 얘기들이 있지요. 이 철도가 퇴근 시 혼잡률이 285%래요. 엄청나죠. 두 개의 차량이 이렇게 작게 그 많은 김포의 거주 수요를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얘긴데요. 아니면 차 몰고 다녀야 되고 다른 뭐 풍무나 뭐 이런데 고촌 뭐 아니면 걸포라든가 양춘 구례 이런 곳들 운양 굉장히 많은 주거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에서 이어진다고 하면 장기의 주택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수혜 아파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GTX D노선 서부전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GTX D노선에서 가장 수혜 지역이다 라는 걸 먼저 볼게요. 철도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 부천 종합운동장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역에서 지금 장기까지 갔을 때 주변 지역들 한번 살짝 볼게요. 어떻게 보냐면 지역개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부천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개발 지역들이 드러나거든요. 요 대장 신도시가 우리가 말했던 그 이제는 그 장기역에서 이어지는 그 신도시들 여기 사전 청약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가 계양 신도시
이고요. 그리고 이 위로 가면 인천 검단. 인천 검단 신도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일부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로 바로 한강. 한강 신도시에서 지금 여기 골드라인 보이시죠? 거기서 장기역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어지는 게 GTX D 노선이 이렇게 신도시들을 거쳐서 네, 이렇게 이어지죠. 계양, 그 다음에 부천, 대장지구 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럼 가장 수혜 지역이란 어디일까요? 네, 장기죠. 장기죠. 지금 뭐 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만 장기가 가장 큰 수혜 지역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인접할 수 있고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장기 한번 일대를 보겠습니다. 장기역 일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교통지옥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유리한 점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장기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초역세인 이곳이 뭐 휴먼시아 1단지나 뭐 이런 곳이 있긴 하지만 거기보다는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래서 평당가도 거의 2천만 원이 살짝 넘기도 하죠. 레미안 그 한강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공원과 그다음 천이 흐르고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트와 그리고 학교, 공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신도시들 중에서 새 아파트가 항상 보면은 가격이 경쟁이 있는데 2017년이면은 이 안에서는 굉장히 새 아파트예요. 대부분 이곳이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보시면 요 2008년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07년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13년 정도 10년 이상 다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면 17년 정도 아직은 새 아파트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들까지 좀 다 갖춘 상태에서 공원까지 쾌적하게 있어서 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역에서 아주 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내에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지역들 아파트들 조금 반영이 됐나요? 아직 2천만 원까지 평당 2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직은 착한 가격 30평대가 그래도 뭐 6억 뭐 이렇게 7억 이렇게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장기 인근의 아파트들도 한번 우리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인프라 속에서 교통 여건이 해소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신도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쭉 D노선에 가는 거 보면 그래서 사전 청약 해보시면은 또 상당히 굉장히 또 되신다고 하면은 지역이 앞으로 살기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곳이 될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거의 뭐 서울하고 인접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지금 부천 대장 요 인근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가 지금 목동이에요. 목동하고는 한 뭐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차로도 그래서 지금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가깝기는 하지만 지금 교통 여건도 좋아진다는 거. 부천 종합운동장 인근 한주정거장 되는 곳에서도 GTX B 노선을 이용해서 업무 지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신중동역은 중동이 아마 인천 쪽에서는 가장 신도시로서 학군까지 갖춰진 완벽한 도시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곳인데 7호선을 이미 이용하고 있어서 강남까지는 좀 빠르게 이동을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뭐 용산이라든가 여의도 뭐 지역까지 또 빠르게 이동한다고 하면은 요 뭐 춘희역이라든가 요 라인 그러니까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갈 수 있는 신중동이라든가 이런 곳도 수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은 평당 한 1,000만 원 중반대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격들이 좀 착해요. 5억대. 그러니까 보셨던 지금 장기 지역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잖아요. 그곳이 평당 뭐 한 2천만 원, 1,000만 원 뭐 1,800, 1,700 이렇게 갔다면은 여기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뭐 1,200짜리 뭐 1,600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큰 대장 좀 아파트를 여기서 본다 그러면 중심축이 지금 신중동은 대부분 이게 여기도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한 20년이 넘었어요. 사실
오래됐어도 가격들은 만만치 않은 건 그만큼 모든 인프라를 합군까지 갖췄기 때문에 1993년 보셨죠? 예, 가격은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10억 이상. 그런데 예, 중동역에서도 수혜 지역이긴 하죠. 한 2정거장 가면 되기 때문에 GTX B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춘희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춘희역은 도리어 신중동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는데 여기도 그 아파트 단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한 곳을 더 추천드린다면은 지금 앞으로 들어서는 대곡소사선이 있죠. 그곳이 공사 중인데 대곡소사선에서도 지금 위쪽으로 살짝 보면은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은 여기도 대곡소사선이 지나가게 되는 지역인데요. 부천에 보면은 여월 뭐 휴먼시압 라든가 요 인근 벌써 평당 2천만 원이 넘어서기는 하는데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그 전보다는 많이 비싸지기는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대곡소사선을 이용했을 때는 한정거장만 가면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해서 강남, 그 다음에 뭐 여의도 그리고 뭐 용산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지역들 아파트들도 좀 눈여겨 보실 만하고요. 지금 대곡소사선이 대구까지 이어지기는 하죠. 대곡이 이곳의 수혜는 아닙니다. 대곡은 또 GTX A 노선과도 연결되고 그 위쪽에서 볼 일이고요. 요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도리어 저는 요 일대를 좀 살펴보시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주변 지역들 원종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에 또 재개발 지가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주택 단지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저렴한 데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그 여월 부천이죠. 휴먼시아. 여기는 부천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서울하고도 가깝습니다. 지금 뭐 까치울이라든가 막 이런 곳은 전원주택 단지들도 잘 이루어져서 그냥 목동 있죠. 그 신정동, 신월동 다음에 그대로 이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울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일대는 굉장히 쾌적한 분위기가 나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이 살짝 부족했어요. 여기 없었거든요. 굉장히 외진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연결이 돼서 교통여건이 굉장히 좋아진다면 여기 굉장히 쾌적한 서울 인접한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만 합니다. 네, 뭐 아래로는 뭐 소사역까지 이어지면서 대곡소사선 라인에 있었던 지역들은 눈여겨볼 만한데 사실 아래쪽으로는 이렇다 할 만한 큰 아파트 단지들은 많지 않아요. 이곳은 주거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부천 쪽에 원미동도 지금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염두에 두고 투자들도 하시는 곳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주하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거주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사놓고 전세 끼고 사놓고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역 근처 일대가 여기도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장기역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어떤 혼잡성을 해소하기 위한 15개 노선 중에 장기 부천 서부 전철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습니다. 지금 김포 신도시에 대해서는 반 정도, 5분의 1 정도의 해소가 됐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고 수혜 지역들을 한번 살짝 살펴봤어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